트럼프 행정부는 세입자 강제 퇴거를 4개월간 중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전문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촬영국은 적체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인종차별로 인한 혐오 범죄 허위 신고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가 식당 등 소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총격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좌파 백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1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2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절차를 4개월 동안 중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방법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가 노숙자로 전락할 경우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소득 99,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합산소득 198,000달러 이하인 부부 등에 적용됩니다. 이 조치를 적용받으려는 세입자는 자신의 집세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연방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 애썼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 퇴거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임차료와 미납 기간 이자 등의 납부 의무는 지속됩니다. 브라이언 모건스턴 대학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집세를 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주거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이끄는 다이안 옌틀은 이번 조치는 강제 퇴거를 지연시킬 뿐 정부는 집세 지원을 위한 최소 1천억 달러 긴급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전문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전문직과 직업 라이센스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7월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즉시 발효돼 법제화됐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뉴저지주 거주 약 5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도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센스는 물론 네일, 미용 등 기술직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인업계의 경우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일 업계에서는 그동안에 그 라이센스 문제로 고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검열이 나오면은 라이센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 전체 직원의 한 50%가 라이센스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일업은 준의료행위입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해소가 되고 이게 그 벌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경제적인 문제도 되고 라이센스가 있음으로써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로써 뉴저지주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전문 기술직 라이센스 취득을 허용한 15번째 주가 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기회가 주어질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해진다며 이 법은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이
동등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차별할 구실로 사용될 수 없다는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996년 제정된 연방 개인 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주 법 제정을 통해 전문직 상업용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최근 심각한 업무 정체로 인해 각 지역 사무소에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업무 중단을 거쳐 지난 7월 7일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재개를 한 지 2달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 사무소별로 인터뷰 등 필수적으로 대면 업무가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수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이어져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차량국에서는 업무 재개를 시작한 후 100만 건의 업무를 해결했다며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방문객의 위생 안전을 위해 제한된 인원만 입장하고 업무를 봐야 하는 한계가 있어 일정 부분의 업무 적체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은 아예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장면 등이 SNS에 연속으로 올라와 차량국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차량국은 지난달 업무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인 행정 관련 법안에 따르면 우선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티네이저들은 도로운전 시험을 통과하면 발급받는 운전연수 허가증을 곧바로 임시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 타주에서 새롭게 뉴저지주로 이주한 주민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뉴저지주 운전면허증과 번호판을 교체하는 기간도 120일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현재 4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현재 주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로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돼 있는데 조만간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보여 곧바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편 차량국은 필수적인 대면 업무를 제외하고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인종적 갈등의 기반으로 9일에 허위 신고를 하면 혐오 범죄에 적용된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인종차별적인 허위 911 긴급 전화를 하게 되면 혐오 범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인종에 기반한 허위 911 긴급 전화 False Race-Based 911 Calls를 거는 사람을 인종차별이나 학대 등 혐오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911 긴급 전화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은 실제 위협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뉴저지주의 피부색이 다른 주민들, 사법기관 요원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인종적 갈등에 기반한 혐오 범죄 성격의 허위 신고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6월 북부 뉴저지 몬클레 타운에서는 흑인 부부가 이웃 백인 여성으로부터 집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는 이유 등으로 911 긴급 전화로 신고가 됐으나 허위로 드러났고 실제로는 오히려 2년 동안 백인 여성이 흑인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I'm going to tell them there's an African-American man threatening my life. Please tell them whatever you like. 또 지난 5월에는 뉴욕시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있던 한 백인 여성에게 목줄을 채워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흑인 남성을 자신을 위협했다고 911 긴급 전화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Please call the cops.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등 소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등 소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버긴 카운티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중단됐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타격을 받은 식당과 식품 관련 업소,
필수 업종 업소, 일반 소기업들에게 일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버겐카운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식당 등 소기업들을 위한 재정적인 구제와 회복 기간을 거쳐 전반적인 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경제안정 대책입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령과 발맞춰서 카운티 자체 스몰 비즈니스 그랜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버건 카운티에 있는 업종들 중에 렌트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8월 27일 지난주부터 페이스 2, 페이스 3, 페이스 4 해가지고 3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일회성 지원이고 월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단 이 프로그램은 어느 단계에서든 보조금을 받은 식당 등 소기업들은 다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모든 비즈니스 업종들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3월부터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렌트, 모기지, 유틸리티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까지 이런 서류들에 대해 연체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갖춰야 될 서류들은 주로 뱅크 스테이트먼트 3월에서 6월까지 유틸리티를 냈던 증빙들, 그다음에 리스 카피 아니 모게지 스테이트먼트 아니면 비즈니스 설립 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 연방정부 세금 신고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IRS의 W9 폼 이런 게 필요합니다. 버겐 카운티는 신청이 몰려서 온라인 업무 장애가 일어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식품 관련 업소는 8월 31일부터, 필수 업종 업소는 9월 7일부터, 기타 일반 소기업은 9월 14일부터 각각 날짜를 달리해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신청 마감은 10월 5일 오후 5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하며 바이든 후보와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미 대선은 전국 득표수가 아니라 주별 선거인단 확보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출해 경합주의 투표 결과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3개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남부 3개 주 등 모두 6개 주가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경우 7월 28일 기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4%포인트 앞섰지만 한 달 후에는 이 격차가 2.6%포인트로 줄었으며 펜실베니아는 같은 기간 격차가 7.4%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위스콘신은 7월 28일 기준 바이든 후보가 6.4%포인트 앞섰지만 지난달 26일 기준으로는 3.5%포인트 차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3.7%포인트, 애리조나에서 2.2%포인트 앞섰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오히려 0.3%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후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에머슨 대학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9%와 47%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7월 실시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4%포인트 앞섰지만 이 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도 47%를 기록해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여론조사 동향에 주목하며 두 후보 간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주말 폴란드에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총격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좌파 백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틀랜드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진 우익단체 소속 에런 데니얼슨의 살해 용의자로 48세의 마이클 레이노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시위 현장에서 레이놀이 찍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놀이 경찰에 체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만 밝혔습니다. 스노보드 출신인 레이놀은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열렬한 안티파 지지자로 소개하면서 각종 시위에 참석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는 시민을 폭행한다면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폭력 사용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티파는 엔타이 파시스트의 줄임말로 극우인 시나치주의와 파시즘, 백인 우월주의에 저항하는 극좌 성향의 무장단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폭력 시위가 발생하자 배후로 안티파를 지목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1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치료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20%는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일 영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영국 모데나 대학의 연구팀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11,0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환자들의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팀은 첫 번째 양성 반응이 나온 지 15일 후에 두 번째 검사를, 두 번째 검사를 받은 지 14일 후에 세 번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하는 검사 시간 간격입니다. 이 검사 결과로 회복된 환자의 약 60.6%는 첫 번째 검사 후 15일이 지나서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복된 환자의 87%가 음성 판정을 받기까지는 34일이 걸렸습니다. 연구팀은 두 차례 연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계속 음성이 나오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특이사항은 전체 음성 판정의 20%가 가짜 음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치료 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체내에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2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1일 합동으로 알래스카와 몬타나 등 2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5월부터 사전 전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어 방문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원실 방문 예약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문 온라인 예약은 재외국민을 위해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재외공간 방문 일시와 민원 업무 종류를 입력하면 됩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전역의 공중보건당국자들에게 이르면 10월 말에 가능성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보급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정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 시나리오도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뉴욕타임즈에 의해 게재되었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문서들을 공중보건 관계자들에게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미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실험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과 퀸즈 YMC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센서스 참여 동료 캠페인을 통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이 행사는 오는 3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5분까지 플러싱의 퀸즈 YMCA에서 열리며 이날 행사에서 바로 센서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피부색이 그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